65세 이상이면 이제 기초연금 못 받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문이 닫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65세 이상이면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최근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 들으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매달 용돈처럼 주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65세가 넘었는데도 그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얼마나 놀랍고 걱정되시겠습니까?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료 분석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뉴스를 접하고 마음 졸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65세가 되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 등등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65세가 되면 받던 기초연금을 앞으로는 66세, 67세, 이렇게 더 나이가 들어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상위 약 30%의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대부분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혜택인 만큼 수급 연령을 늦추면 그 파급력이 크겠죠. 또한 받는 사람 숫자를 대폭 줄이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나라는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정부도 올해부터 이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 살림에는 큰 도움이 되는 숫자지만 그만큼 65에서 69세 어르신들이 받게 될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한편 기초연금뿐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어 온 다른 복지 혜택들도 하나둘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나이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들의 64%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고 응답자의 다수가 70세가 적당하다고 꼽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서 65세라는 연령 기준을 다시 높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점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들도 이미 수령 나이를 늦춰왔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한때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출생 연도별로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상향되었습니다. 결국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연금 제도의 기준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기초연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는 65세, 바로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 65세가 되신 분들은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이제 곧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나중에 드릴게요 한다면 속이 얼마나 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설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머지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로 65에서 69세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년 연장 등 광범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갑자기 혜택을 뚝 끊기보다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을 병행하며 진행하겠다는 취지이니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1959년생 이모 어르신은 올해 만 65세가 되어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소득도 많지 않았고 노후 대비도 넉넉지 않아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남짓이라도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냐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매달 3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쌀도 사고 전기요금도 내고 병원 약값에도 보탤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도 그 돈 받으면 손주들 간식 사주는 건 걱정 덜겠다 하며 마음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65세엔 기초연금을 못 준대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고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분명히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죠. 마치 코앞에 둔 마라톤 결승선을 누가 갑자기 훨씬 앞쪽으로 끌어당겨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없앤다는 건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내용을 찾아보니 다행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아예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받는 나이를 늦추거나 대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모 어르신은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에 밤잠을 설칠 지경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어르신은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도 해봤습니다. 돌아온 답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놓이진 않았습니다. 주변의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시원한 답을 아는 이는 없었고 오히려 갈수록 우리 노인들 살기 팍팍해지네 하며 다들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도 각자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가 너무 오래 사니까 젊은 사람들 부담이 크대라며 애써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친구는 나는 국민연금도 없는데 이거마저 못 받으면 어떻게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결국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지 뭐라고 한탄했죠.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이번 일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런 소식에 많은 60대 어르신들께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64세 정도 되셔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나는 그럼 못 받는 건가? 하고 걱정이 크시겠죠. 또 이미 65에서 68세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설마 내 연금이 끊기는 건 아니겠지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한 변화인데 정작 뉴스나 공무원들 설명은 어려운 말투로 나와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기초연금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한데 말이죠. 걱정부터 앞서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천천히 차근차근 이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왜 이런 개편 논의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론되는 정책 변경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이런 변화에 대해 어르신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실제 목소리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체 가능한 복지제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변화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초고령 사회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너무한 처사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라 살림을 생각해서 불가피하다고 하는 반면, 어르신들은 우리더러 희생하라는 거냐 하고 속상해하시죠. 일각에서는 65살 때 기초연금을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이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의견 차이가 크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어르신들의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기초연금 제도란 엔드 개정 배경 분석. 먼저 기초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처음 도입된 노후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그해 7월에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지다. 이전까지 운영되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정부는 원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가 재정부담 문제로 대상 범위를 하위 70%로 제한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꾸준히 인상되어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월 51만 7,28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 결과 2021년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 이상 지급되면서 혜택 규모가 크게 늘었죠. 지원 대상은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하위 70%입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 인구 10분 중 7분가량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6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일 복지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며 흔히 단군 이래 최대의 복지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젊은 세대가 낸 조세로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세대 간 소득 이전 성격이 강하죠. 애초에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기 전이라 노후소득 보장이 부족했던 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가능한 한 폭넓게 많은 어르신들께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상자를 굳이 70%로 정한 것도 제정. 여건상 100%는 어려워도 웬만한 분들은 모두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결과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령 지금은 선정 기준액이 상당히 높아져서 월 소득 437만 원을 버는 홀몸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 약 228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반영하면 실제 소득이 이보다 훨씬 높아도 기준을 통과하거든요. 다시 말해, 과거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마저 상당수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기초연금 예산도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도입 첫 해인 2014년 기초연금 예산은 약 7조 원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약 23조 5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급 인원이 증가한 데 더해 월 지급액 인상도 재정 부담을 키운 요인입니다. 2014년에는 월 최대 20만 원이던 것이 2021년부터 30만 원 이상으로 오른 만큼 지출이 커졌죠.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2080년에는 기초연금 지출이 연간 312조 원,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6%에 달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17.5%에서 불과 20여 년 뒤인 2045년에 37%를 넘고 2070년경에는 무려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둘 중 하나는 노인이 되는 셈이니 지금의 복지 체계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배경은 이러한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은 폭증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지금처럼 노인의 70%에게 일률적으로 들이다가는 언젠가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까지 모두 포함해 넓게 퍼주는 방식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월 400만 원 넘는 분까지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게 과연 합당한지 하는 형평성 논란이죠. 쉽게 말해 가령 월 200만 원 버는 젊은이가 낸 세금으로 정작 본인보다 소득이 많은 60대 어르신께 연금을 드리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 중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낮은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이들의 세금으로 오히려 자신들보다 형편이 나은 일부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세대 간 불공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함께합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여 최저소득 보장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급여액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최적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개혁 특위에 참여한 김우창 KAIST 교수도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적게 버는 젊은이들이 상당한데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노인들에게 주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기준을 고쳐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의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3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재설계하면서 절감되는 재원을 이러한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혼자 어렵게 생활하는 80대 어르신에게는 지금보다 더 두터운 지원을 해드리고 그 대신 비교적 형편이 나은 60대 후반 어르신들의 혜택은 조금 줄이는 식으로 복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현재 논의되는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입니다. 노인의 정의를 기존만 65세에서 70세로 높여 앞으로는 65에서 69세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죠. 물론 이 역시 한꺼번에 시행되기보다는 66세, 68세처럼 단계적으로 연령을 높여가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 대상 축소로 현재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더 줄여서 정말 취약한 노인층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10분 중 7분이 받지만 앞으로는 5분 또는 3분 정도만 받게 하자는 개편인 셈입니다. 예컨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은 그대로 두더라도 2026년 이후 노인이 되는 세대부터는 수급 비율을 60%, 50%씩으로 조금씩 낮춰가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자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취지입니다. 물론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의 혜택을 갑자기 중단하기보다는 앞으로 새로 노인이 되는 분들부터 차차 적용하는 시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부담 증가로 제도 유지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재원으로
어르신들께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를 펼칠 수 있을지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즉 정책 변경의 세부 내용과 달라지는 수급 대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정책 변경 세부 내용 엔드 대상 제외 기준. 지금부터는 기초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어떤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행제도 하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재산이 많은 노인, 현재 소득 인정액월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합산이 단독 가구 약 202만 원을 넘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약 323만 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전체 노인 인구 중 상위 30% 정도의 비교적 형편이 나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특정 공적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이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별도의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이나 군인분들은 따로 연금을 받으므로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미충족.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이거나 국적은 한국이어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개편으로 새롭게 제외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배경에서 살펴본 개편 방향에 따른 변화들입니다. 만 65에서 69세 연령대 노인 연령 기준이 만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앞으로는 65세부터 69세까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는 65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70세가 되어야 비로소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령 상향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보다 66세, 68세 등으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자 확대 지급 대상 축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재의 하위 70%에서 더 줄이게 되면 새로 설정되는 선정 기준액을 넘는 어르신들이 추가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보다 소득 재산 기준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조금 덜 어려운 노인층은 제외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급 비율을 하위 50%로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수준 이상인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후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감액 조정 현재도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는데 앞으로 지급 대상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부 감액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중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경우 조정을 통해 재정을 절약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우선 만 65에서 69세 어르신들은 더 이상 기초연금을 못 받으니 그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예컨대 65세에 은퇴한 분이라면 원래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생활비 보탬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제도가 바뀌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본인 저축이나 가족 부양, 다른 복지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셈이죠. 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 주변에서 보던 분이 갑자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용돈처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8세 김모 어르신이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의 소득 인정액이 간신히 현재 기준을 충족해서 받고 있었는데 만약 선정 기준액이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몇 년 전부터 잘 받아오던 연금을 왜 이제와 끊느냐고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분이라 빼겠다는 것이지만 당사자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일부 어르신들은 기존에 받던 혜택을 상실하거나 앞으로 기대했던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취약층에는 다른 지원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 상향의 경우도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65에서 69세대는 그대로 두고 미래 세대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소득 기준 축소도 갑자기 대폭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변경의 세부 내용은 이처럼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로 요약됩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조금 덜 어려운 분들은 기초연금을 양보하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변화로 제외되는 분들의 상실감을 어떻게 달래드릴지, 그리고 빈 공백을 어떤 다른 대책으로 메울지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특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영향받는 어르신들의 실제 목소리. 기초연금 제도가 이처럼 바뀐다는 소식에 현장의 어르신들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니 걱정과 우려, 섭섭함부터 이해와 자조 섞인 말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65세인데 5년을 어떻게 더 버티라는 건가요? 서울에 사시는 정모 할머니 64세는 내년이면 만 65세가 되어 드디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정할머니는 아파트 청소일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허리와 무릎이 아파 요즘은 일하는 것도 힘겨웠죠. 그래서 65세가 되면 일을 그만두고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그걸로 쌀도 사고 약도 사면서 조금 숨통이 트일 줄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65세부터는 연금을 못 준다는 뉴스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아 주변에 알아봤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더욱 불안해졌다고 하는데요. 정할머니는 65세부터 못 준다면 70세까지 그럼 5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가요? 나같이 당장 벌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뭐 먹고 사냐 말이에요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현재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겨우 버티는 처지인데 예상했던 소득마저 없어지면 정말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정할머니는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해 일자리 기간을 연장해준다거나 또는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는 임시생활지원금이라도 주는 등의 대책이 없으면 그 공백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연금이 갑자기 끊긴다니 허탈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 어르신 68세은 작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아왔습니다. 박 어르신 내외는 수십 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몇 년 전 가게 문을 닫았고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각각 약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생활비로 빠듯해 다행히 기초연금 30만 원씩을 더 받아 한 달 약 140만 원으로 근근히 살림을 꾸리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려온 수급 대상을 줄인다는 소식에 박 어르신은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부부의 은행 예금과 자녀들이 주는 용돈까지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간신히 현 기준선을 넘지 않는 수준인데 만약 선정 기준액이 내려가면 본인 부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큰 돈도 아니고 한 달 30만 원 받는 건데 그것마저 뺏는다고 하니 허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젊을 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는 빠지라는 식이면 섭섭하지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민연금도 많지 않아 기초연금까지 끊기면 정말 힘들어진다며 한숨 지었습니다. 박 어르신 부부는 혹시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릴 인생 실패자 취급해 속상해요. 전북에 사는 이모 할아버지 72세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일부 발언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앞서 어떤 인사가 65살 때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며 세 아이를 키웠고 노년에 자식들 도움 없이 정부 지원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고 나름 성실히 살아왔는데 노후에 정부 지원 좀 받는다고 인생 실패자 취급하니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사회적 시선이 노인들을 무시하는 편견이라고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들어봐야 한다. 지금 세대도 언젠가 다 혜택 볼 텐데 왜 우리만 욕하느냐고 그는 토로했습니다. 다만 일각의 그런 막말 때문에 괜히 어르신들이 주눅들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나중에 기초연금 받는 후배, 노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인식을 바꿔야지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려운 어르신 먼저 돕는 게 맞지만 대비는 필요해요. 한편 변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66세은 기초연금을 아직 받지 못하는 분인데 비교적 건강하여 지금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수입을 얻고 있기에 당장 기초연금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주는 건데 정말 힘든 노인들에게 더 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정책 방향에 이해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곤란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일을 못 구하는 분들은 65에서 70세 사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될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일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 찾기 어려운 60대 후반 노인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정부가 충분히 마련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변경안을 두고 어르신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인들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각자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나 대비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복지제도 및 대응 방안.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나 대비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 소득 활용, 우선 본인이 국민연금이나 직장, 퇴직연금 등을 받고 계시다면 그 연금 소득이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2에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평생 받는 급여입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분들은 연기연금 수령을 늦춰 액수를 늘리는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함께 재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적어서 생계가 곤란한 어르신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생계급여 대상에 새로 해당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 자격을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지원인 주거급여 등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건강이 허락하는 어르신들은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한 활동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환경정화나 복지시설, 도우미로 활동하면
월 27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고령자 고용 연장 및 일자리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계속 일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사업에 등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리버스 모거지자가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이라면 주택연금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시가 3억 원, 상당 주택을 맡기면 매월 약 50만 원 내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사후에 집값에서 정산하므로 살고 계신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농림수산업 자신용 보증기금의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로우대 혜택 활용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경로우대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철도, 공원, 국립공원 등의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비록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교통비나 여가 비용을 아껴서 그만큼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향후 일부 경로우대 기준 연령이 상향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만 65세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 및 지역사회복지 이용 전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적극 이용하시면 생활에 도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도 복지의 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가족 및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는 데에는 가족과의 상의도 큰 힘이 됩니다. 자녀나 친척들과 미리 경제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이나 지역 봉사단체, 종교단체 등 지역 공동체에서 노인을 돕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의 도움 자원을 찾아보시는 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대안을 검토하고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변화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고 주변과 소통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는 현명함일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약 및 다음 단계 안내. 지금까지 기초연금 개편 이슈와 그 배경, 그리고 대비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재정 부담이 커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부 65에서 69세 및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은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범위가 좁아지고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께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점일 텐데요.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신중히 논의 중이며 시행하더라도 단계적 추진과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체 제도들을 검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필요하면 미리 신청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이나 노인 일자리 등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죠. 가족과 상의해서 재정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개편 내용이 확정되면 상세한 안내와 지원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복지제도가 바뀌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도 계속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